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서 사퇴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변을 자꾸 다 괴롭혔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모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뇌물죄로 하면은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정치자금법으로 가면은 5년 이하 3년으로 해서 자기네가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어요. 쫄깃하죠. 일부 매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진술회유한 변호사가 바로 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술은 이미 11차부터 14차까지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작성되어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제15회 검찰 피의자 신문 이전까지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응하는 담당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에게는 좀 부담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저 진술 자체를 유도한 게 서민석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정청래 대표의 특보지까지 내려놓게 된 건데요. 사실 뭐 서민석 변호사는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본인은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한 적이 없고 문제의 진술할 당시에는 변호인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해명에 나서긴 했는데 이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멀쩡한 재판을 집권 세력이 총력전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매우 씁쓸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그것이 팩트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11차부터 14차까지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입회한 변호인이 누구인지는 그 조서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 선임계를 낸 시점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특검 후보로도 결격 사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 한두 가지만 갖고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라든가 그 밖에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의 증언이 증거가 됐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그 비밀 문건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한 국정원 블랙요원의 비공개 법정 증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은 1, 2, 3심에서 일관되게 유죄가 나온 사건을 어느 한두 가지를 트집 잡아서 이걸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지록비마, 즉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서민석 변호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은 법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일 때 제가 그 부에서 재판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기록을 꼼꼼하게 보는 판사였고 기록을 잘 보고 오는 소송 대리인에게는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칭찬하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매운 눈으로 기록을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법률가가 지금 사법 파괴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저는 저분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과거의 기억에 비추어서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 서민석 변호사라든지 전준철 변호사의 어떤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거센 상황이었고요. 또 그 배후에는 막후 기획서를 좀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좀 옹호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구독자가 감소했다라는 걸 보니까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분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당내 지지자들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이야기들, 또 각자의 생각들을 또 자유롭게 지금 또 쏟아내는 중이고, 또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앞서 있었던 뭐 합당과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2차 특검의 인선과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부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는 당 내에서 건강하게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합당에 대한 논의도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총에서도 또 최고위에서도 또 건강하게 잘 결단이 된 것이고 예. 뿐만 아니라 뭐 2차 특검의 인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검증 실패가 있었다, 인사 실패였다라고 하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논란을 지속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단합하고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는 또 의식들이 또 단단하게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연휴를 지나고 나면 이런 또 지지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란들 이런 부분들도 건강한 방향에서 또 함께 합일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당을 둘러싸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씨 같은 경우에는 합당 논의 중단 발표 이후에 10,000명 이상의 구독 취소가 있었다고 하고 또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에 왜 추천하면 안 됐냐, 청와대가 걸러냈어야 한다. 이 발언을 하면서도 추가 이탈이 있어서 한 2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권에서도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정청래, 김어준이 중심이 된 카르텔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워가 좀 센 유튜버이긴 한데 이거를 지켜보는 지지자들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삼통령론이라고 나온 것이 반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청와대로 옮겼으니까 청와대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인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김어준 씨를 지칭하는 것이 그 삼통령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청와대 대통령 대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이 합세한 세력 간의 일대 대회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후자가 1패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과연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세간의 관심사일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삼통령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가 되면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려고 하고 일부 후보들은 거길 가서 김어준 씨가 시청자들에게 큰절하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큰절까지 올렸어요. 그런 환경들이 김어준 씨를 저 정도의 영향력을 갖도록 키워온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유튜브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가 가져온 선동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실과 진실에 충실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쩡하게 1, 2, 3심이 다 유죄라고 판결한 대북송금 사건 무죄라고 우기고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북콘서트에 우르르 몰려가서 김용은 무죄다라고 외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김어준 씨 유튜브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 행태를 벗어날 때 김어준 씨의 영향력도 감소하는 겁니다. 네. 저는 김어준 씨를 키우는 것은 파라리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